침구류에 이어 화분에서도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전주시가 팔복동 폐기물 처리 시설을 늘리는 과정에서 하루 200톤의 폐기물을 태운다는 업체 계획에 별다른 조건도 달지 않고 적정 통보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내놨지만 지방세 상향 조정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고 시도 간 재정격차 해소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중심지 도약을 위한 전북 금융타운 조성 사업이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침대와 베개에 이어서 이번엔 화분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습니다. 화강암으로 만든 마사토가 원인으로 추정되면서 광물로 만든 생활용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간이 측정기로 사무실에 있는 화분의 라돈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145 베크렐에서 시작해 계속 오르더니 1시간 뒤 789 베크렐이 검출됐습니다. 기준치 148 베크렐의 5.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화분 분갈이나 정원 조경 등에 널리 쓰이는 흙인 마사토를 라돈 발생의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화강암이 풍화작용을 일으켜서 변화되는 게 마사토고요. 마사토 다음이 이게 모래로 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듐이 많이 함유된 화강암이 풍화돼서 된 마사토에서는 라돈 방출량이 높은 거죠. 라돈은 주로 화강암이나 변성암 같은 암석과 토양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광물로 만든 생활용품은 라돈이 검출될 수 있는 개연성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까지 정확히 어떤 광물과 어떤 제품이 문제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는 원안위가 좀 적극적으로 좀 조사를 해가지고서 이 제품은 방사능 이상이 나온다, 안 나온다라는 거를 공개를 좀 해가지고서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대책을 좀 마련하는 것들이 좀 시급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인터넷에는 화분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아직까지 라돈 측정 결과는 물론 아무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 발전 사업 허가 문제에 대해서 전주시가 하루 만에 산업주안부의 의견을 보내 큰 비판을 받고 있지요. 그 후 하루에 200톤의 고형 폐기물을 만들겠다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지만 적정 통보를 해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축 허가도 아무 조건 없이 내줬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팔복동의 폐기물 처리 시설을 추진하는 업체가 2016년 7월 전주시에 제출한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입니다. 비성형 고형 연료, 즉 SRF를 생산해 연소시켜 스팀을 생산하고자 한다고 돼 있습니다. SRF를 생산하기 위해 하루에 200톤을 파쇄할 수 있는 시설을 들여놓겠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하루 200톤의 SRF를 만들어 소각할 수 있는 계획인데도 전주시는 적정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11월 이 적정 통보를 바탕으로 이 업체가 신청한 건축물 증축 허가를 내줬습니다. 환경 민원이 우려되니 주민들 동의를 받아오라는 등 최소한의 조건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적정하다 보니까 저희는 허가를 내주는 거죠. 우리는 건축물이 적정하냐, 건축법에 맞냐만 저희가 따지는 거죠. 전주시나 구청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에 관련 규정만 검토했을 뿐 뻔히 예상되는 대기오염 문제와 안전 문제를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겁니다. 전주시는 환경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서야 건축 허가를 취소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당시에는 좀 더 심도 있게 했었더라면 오히려 지금처럼 이렇게 좀 복잡한 문제들이 야기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해 전주시는 규정에만 얽매여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행정의 본질을 소홀히 다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호남 의원들이 세종역을 신설해 KTX 노선을 직선화하는 문제에 대해 소속 정당을 떠나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약칭 새호추 의원 모임을 구성해 한 목소리를 내기로 해서 정부 계획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남 국회의원들이 한데 모인 간담회 자리. 광주 광산갑의 김동철 의원은 철도와 고속도로 건설사에서 호남은 항상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현재 멀리 돌아가는 KTX 분기역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안 아산 대신 오송역을 분기역으로 함으로써 호남선 KTX는 19km를 더 우회하고 그래서 시간은 시간대로 비용은 비용대로 더 지불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난 2005년 분기역 결정 당시에도 사업 지연을 우려한 호남의 양보로 오송으로 결정된 만큼 이번에는 문제를 바로잡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100년 KTX 200년을 내다보고 천안에서 목포로 빠지는 KTX 신선 관련해서 오늘 자리가 출발점이 이번 간담회에는 소속 정당 구분 없이 호남 의원 28명 가운데 17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전체 호남 의원들이 함께하는 세종경유 호남선 KTX 직선화 추진 의원 모임, 약칭 세호추를 결성해 정부에 공동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KTX 용역에 세종역을 신설해서 천안에서 익산을 연결하는 직선 노선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정부를 대상으로 목소리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국무총리와 국토부 장관 그리고 기재부 장관을 불러서 간담회를 최대한 빨리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한 발 더 나아가 내년도 예산심의 때 목포에서 오송을 거쳐 강릉을 잇는 한반도 X축 철도 비전인 강호축 관련 예산도 요구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호남 KTX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정부가 시도의 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내놨습니다. 정부의 의지는 평가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 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의 11%에서 21%로 올립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24%인 지방세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임기 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만들고 장차 6대 4까지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지방세 비중을 40%까지 높이는 시기와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아 전라북도 등 전국의 시도는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시도 간 재정 격차를 줄일 방안도 미흡합니다. 지방 소비세율 인상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나눠줄 재원은 8조 5천억 원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38%인 3조 2천억 원이 서울과 경기, 경남 등 잘 사는 3개 시도에 돌아가게 됩니다. 전라북도는 그동안 시도 간,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를 줄이는 배분 기준의 보완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늘어나는 세원이 비수도권에도 균형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그 배분 기준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전북과 전남 등 비수도권 5개 시도는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정부 방안은 낙후 지역에 대한 고려가 없는 형식적인 재정 분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북을 금융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인 전북 금융타운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4년 뒤에는 국민연금공단 옆에 서 있는 금융타운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바로 옆에 위치한 전북 금융타운 예정지입니다. 부지 면적이 33,000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전라북도가 금융타운 조성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사업을 맡을 민간 사업자를 내년 2월까지 공모합니다. 이미 서너 곳에서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심 있는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자 사업을 지금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다각적인 홍보를 위해서 이 사업의 당위성, 그다음에 타당성, 앞으로 수익성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울에서 조만간에 좀 사업 설명회도 할 계획입니다. 금융타운은 금융기관들이 입주할 금융센터와 1,0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시설, 그리고 200실 이상의 숙박시설로 구성됩니다. 전체 사업비는 2,500억 원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적지 않은 규모인 만큼 전라북도는 민간 사업자에게 보조금과 세제 등 투자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선정되면 금융타운을
오는 2020년에 착공해 2022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는 금융타운을 추진하면서 내년에 전북을 서울과 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중심지로 지정받을 계획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전북과 군산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전북 군산경제특위에는 군산의 정치인과 상공인들이 참여했으며 조선협력업체 자산을 정부가 매입해 값싸게 재임대하고 GM 군산공장을 정부가 사들여 전기자동차 특구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중앙당과 정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역경제 회생에 가장 책임이 큰 여당인데도 도당 차원의 대응책이 지나치게 늦었고 건의사항도 내용이 부실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아서 뒷북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시도의회가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갖게 되면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독 기능이 정상화되고 정책 지원 인력이 배치되면 전문성이 높아져 지역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장협의회는 앞으로 지방의회와 의장들의 힘을 모아 국회에서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로 의료 분야에서 쓰이는 걸로 알려진 방사선 기술을 활용하면 첨단 신소재도 훨씬 단단하고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읍에 있는 첨단 방사선 연구소의 전자선 실증 연구센터가 준공돼 소재 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금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탄소 섬유로 만든 10m 길이의 풍력 발전기 날개를 전자선 가속기에 집어넣습니다. 가속기에서 나오는 방사선인 전자선을 쐬면 날개는 훨씬 단단해집니다. 기존 열화학 처리로 같은 효과를 내려면 여러 시간이 걸리지만 이 가속기로는 20분이면 충분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1m, 3m 정도의 사이즈밖에 제조를 못하는데 이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길이 10m, 폭 3m까지의 그러한 제품들을 직접 실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읍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전자선 실증 연구센터가 준공됐습니다. 5년 동안 190억 원이 투입된 이 센터는 이처럼 첨단 소재를 활용한 초대형 제품을 연구하고 실용화하는 거점이 될 전망입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이런 대형 구조 복합체를 단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방사선 가속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항공우주, 선박, 자동차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걸로. 특히 대학과 연구소는 물론 방사선 소재 분야 중소기업들에게도 시설이 개방돼 생산 비용을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첨단 방사선 연구소의 전자선 실증 연구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전북이 국내 방사선 소재 산업의 거점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국회가 내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전라북도가 국가 예산 확보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국회에서 송하진 도지사가 전북에 연고가 있는 국회의원 14명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현안 사업과 예산 반영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장과 수석 전문위원들도 만나 예산 확보에 힘을 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장수경찰서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장영수 당시 장수군수 후보 선거캠프 직원 48살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선거캠프에서 회계 업무를 하던 A씨는 선거 기간 동안 캠프 자원봉사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모두 300만 원어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원봉사자가 아닌 선거 사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친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19살 A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지난달 2일 전주에 있는 자택에서 라면을 먹고 설거지를 하지 않는다며 17살 된 동생이 자신을 타박하자 흉기로 얼굴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예년보다 추운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전주의 기온은 3도, 익산 1도, 장수는 영하 2도까지 떨어지며 올가을 가장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익산이 15도, 진안 13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높지만 여전히 예년 수준을 2, 3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모레 아침까지 때이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해 주말에는 맑고 선선한 가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